오늘 오전 10시에 한덕수 총리 어우. 이거 선거 보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네. 저도 여러 의미로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러니까 10시 한 2분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게 좀 뭐 앞에 뭐 설명하고 뭐 이런 저 하다가 한 10시 한 뭐 20분 10분 이렇게 늦게 나올 줄 알았는데 10시 넘어감과 동시에 거의 딱 발표가 기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고, 두 번째 그러니까 각하 포함해서 거의 7대1 됐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예. 근데 저한테는 아침에 각하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네. 틀리셨습니다. 각하 2명 나왔잖아. 각하 2명 대규가 말한 게 맞긴 맞네요. 강대규 변호사가 말했으니까 네, 맞긴 맞는데, 저도 각하 예상했는데, 저도 각하 예상했거든요. 역시 제가 생각한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각하 의견도 처음에 없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들리는 복도통신입니다. 복도통신에 따르면 8대0 기각 얘기가 좀 나왔대요. 8대0으로 해서 전원일치로 기각을 하자라 얘기 나왔는데, 갑자기 정계선 재판관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나는 인용하겠다. 네. 나는 인용하겠다니까 나머지 빡친 2명의 재판관이죠. 빡친이니까 대변인 죄송합니다. 언어를 좀 정제했어야 되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그렇죠. 그 재판관 2명이 이렇게 되면 각하로 그렇죠. 간다. 정영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이 두 분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내 의견을 솔직하게 내겠다라고 하면서 각하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은 안 된 내용입니다. 확인 안 됩니다. 확인 안 된 건데, 그래서 인용 1명, 그다음에 각하 2명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처음에는 8대0에서 이렇게 5대2대1로 바뀌게 된 속사정은 이런 걸로 알려져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신빙성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네네. 보통 이 정도 사건에 다름이 있어서 전원일치를 처음에 시도를 하거든요. 헌재가 정치적인 사건은 전원일치를 시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통 뭐 그냥 약간 인용대 기각으로 갈린 것도 아니고 중간에 각하도 들어가고 5-2-1 이런 뭐랄까 축구 포메이션 비슷하게 약간 그렇잖아요. 이렇게 짜진 거에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해석이 법조계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정계선 그 재판관의 인용 의견에 대해서 댓글을 봤는데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댓글이 많습니다. 그렇죠. 북한으로 가라라는 릴레이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댓글 가장 재밌었냐면, 고려항공 티켓을 끊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북으로 가시기 어떻겠냐, 이런 댓글 달려가지고 좀 인상이 깊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의 그 선고의 핵심 부분은 헌재의 속사정까지 저희가 하나씩 좀 알아볼게요. 그렇죠. 저도 오늘 전화 좀 돌렸습니다. 법조계 오랜만에 저 항상 전화 돌리죠. 저도 좀 돌렸는데, 그간 이제 뭐 받은 글, 지라시 이런 걸로 또 알려졌던 게 김복형, 정계선 구도. 이건 제가 헌재 쪽 예전에 계셨던 분들에게 좀 통화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약간 이런 구도가 맞다라는 걸 저도 좀 듣긴 했었어요. 그쵸? 그런데 오늘 이게 이제 진짜로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이제 그 문형배 대행보다 정계선 재판관이 실제로 이제 우리법파, 그렇죠. 문형배파의 그 대표가 아니냐, 실제적으로 그들을 이제 주도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뭐 최우민 기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김북형 재판관이 또 약간 윤석열 대통령의 기각 쪽, 이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속칭 이제 보수층의 의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게 좀 진짜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정계선 재판관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요, 그걸 듣고 있던 김복현 재판관이 슬쩍 이제 탁 눈을 노려보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 말이 틀렸어라고 이제 반발을 한다 그래요. 저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스마트한 법관이에요.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서울중앙지법, 그러니까 서울지법이었어요 당시에. 거기서 이제 초임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거의 1, 2등 했다는 거예요. 1, 2등 했다는 거고, 그 후로도 이제 뭐 재판연구관도 했었고, 그 다음에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했고, 속칭 이제 로얄 라인만 탄 판사였는데, 이 김복형 재판관에게 그 재판을 받았던 제 친한 변호사가 있는데 한 얘기가 진짜 똑똑하다. 그 사람 말하는 거면은 뭐 솔직히 저도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똑똑한 사람이고, 물론 이제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성향은 뭐 속칭 좌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뭐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수석이었다 그랬잖아요. 사법고시 수석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둘이 이제 논리적으로 맞붙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왔었죠. 실제로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이 이제 이러한 이유로 인용을 얘기하면 김복현 재판관이 그걸 반박을 하는데, 그 반박을 정계선 재판관이 재반박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더라. 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당히 분위기를 이제 탄핵 인용파와 기각파의
대표 주자로서 정계선 재판과 김복현 재판관이 좀 충돌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이번에도 좀 나타난 게 아니냐. 혼자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 의지를 드러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각과 각하로 의견을 드러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계선 재판관은 이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까지 그대로 혼자 가지 않을까. 누가 붙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붙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상수. 그렇죠. 상수로 인용 한 명은 그대로 끝까지 가지 않을까. 원래는 이제 4대4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4대4까지는 아니어도 한 명은 일단 상수인 것 같다. 그렇죠. 일단 뭐 이런 사건에 있어서도 인용 의견을 밝혔으니까 뭐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 내용 아시겠지만 저희가 짧게 좀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은 정계선 재판관만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인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거 그리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하지 않은 거 요거 두 개로 파면시킬 만큼 중대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위헌도 했고 법률 위반도 했다. 그러면서 이거 파면감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법조인들 몇 명하고 통화했는데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인용까지 해? 저 오전에 연락 좀 해봤는데 이걸로 인용까지 해?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수의 시민들의 이제 의견인 것 같고요. 지금 헌법 이제 꼭 공부를 전공하신 분 아니더라도 상당히 공감을 할 거고 법률가들도 대부분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하면은 일단 관심을 갖 거예요. 인용했다. 좋아. 그러면 인용의 근거가 뭐야라고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그 인용 근거가 상당히 빈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헌법과 법률의 위반성이 인정된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인정된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다. 따라서 파면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논리 구조가 있는데 이 흐름을 만들지는 못하고 그냥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따라서 파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뛰어넘었기 때문에 너무 좀 나이브하게 정계선 재판관이 본인의 논리 구조를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이제 기각 의견을 말을 하면서도 또 좀 달랐어요. 다른 4명은 또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국회 몫의 재판관을 추천하는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 자체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자체가 아니다. 그냥 문제 없다 이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차이가 좀 있었고 저희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오늘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 요렇게 한 팀이 형성이 된 거 아니냐 최소한 3명의 한 팀이 형성이 된 거 아니냐. 특히 정죽수 부분에서 151명, 200명 이 정죽수 부분에서 조한창 재판관하고 정영식 재판관이 깐깐히 봤기 때문에 이 윤 대통령 탄핵의 각종 문제점 예를 들어서 뭐 형소법상 2020년에 사라진 그 조서의 증거 채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의 증거 능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볼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문영배 대행이 지금 소장 대행인데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했다. 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저는 문영배 소장 대행이 기각에 손을 들었다는 것에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본인이 뭐라고 했죠? 스스로 우리 법 연구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강경파가 정계선 재판관을 따라가지 않고 혼자가 아니죠. 여러 명과 함께 기각 손을 들었다.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이제 이미선, 정정민 재판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문영배가 만약에 인용으로 붙었으면은 자기도 인용 붙으려고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문영배 재판관이 자기가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맞다. 또는 지금 국민들과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들이 말하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의 헌재 심리의 절차적 하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도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겁을 먹은 것 같아요.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수고한다고 하면서 좀 자포자기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기각에 남게 됐고 그러면서 나머지 2명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이 따라와서 기각이 3명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짤방이 좀 돌아다니는데 사진 짤방 정계선 재판관 표정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뭐 기분을 대충 읽겠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선고하는 모습이 이제 다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표정이 과히 좋지는 않다. 단독샷이 또 있었구나. 뭐 이렇게 그랬더라고요. 예, 참고로 그 말씀 좀 TMI로 말씀드리고. 형님 보셨잖아요, 뭐. 아니 나는 그 전체만 봤지 단독샷 못 봤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또 5대 3이니 4대 4니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무슨 뭐
기분적으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뭐 기도 메타도 아니고 이게 이런 관측을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아까 뉴스원 보도를 보니까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알 수 없다. 5대3 불안감 엄습 민주당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되게 친한 기자가 쓴 기사인데 네. 뭐 네. 내용인즉슨 이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원래 처음에는 8대0 같은 걸 예상을 하다가 그렇죠. 지금 뭐 대부분의 언론에서 5대3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네. 굉장히 뭐 불안하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지금 불안감에 엄습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기사 말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기 위한 빌드업이다. 오늘 한덕수 대행에 대한 그런 선고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탄핵하려고 밑밥 깔아둔 거다 이런 빌드업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민주당에서 얘기한 거죠. 이게 민주당 그렇죠. 의원이- 그렇죠. 네. 아유, 저기 본인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근데 지금 희망, 그러니까 자기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말 말고 다른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약간 없는 그런 거 거고. 있잖아요. 주식 짤 네. 있잖아요. 꼬맹이가 막 이러고 있는 짤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맞아. 그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짤 같은 네. 그런 마음으로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지금 수요일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선고 이전에 어떤 그 자기 진영에서 분열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와이되는 모습 이런 거 이제 보여주지 않으려고 이런 좀 이제 좀 희망상을 잔뜩 뿌려가지고 좀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본인도 알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그 민주당에서 나왔던 메시지를 보면요, 처음에는 헌재의 그 선고를 독촉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파면을 독촉하고 있는 거고 마흔역. 마흔역을 임명하라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독촉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25일로 날짜를 또 특정해요. 예. 그러니까 26일 하루 전이죠. 예. 26일 이재명 대표 선거가 나가기 하루 전인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역으로 생각하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거의 기정사실상 좀 감이 왔다. 감이 왔다. 그래서 이제 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아니, 국민이 납득하겠나. 자기 혼자 납득 못한 거 아닌가? 제가 그 기사에 네. 붙어 있는 댓글들을 이제 누가 보내주더라고요. 네. 누가 아니라 이제 그 강대규 변호사가 보내주길래 제가 네. 그거 보고 좀 웃겨갖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맞아요. 제가 몇 개 좀 말씀을 아직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이게 띄워도 아주 그 내용이 보니까 지금 납득 못할 이유가 있나? 너만 빼고 다 납득. 또 국민에게 돌린다. 고마 깨끗하게 좀 하면 좋겠다. 납득해. 충분히 납득했는데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너 빼고 다 납득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충분히 납득했는데 아니 납득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주주를 릴레이식으로 쭉 달렸어요. 네. 예,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린 것 같은데 우리 수요일에 그러면은 수요일에도 좀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나올까요? 그렇겠네요. 네, 서울 수요일에 고법에서. 저는 수요일에서 정말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지금 이재명 대표 선고 다음으로 미뤄졌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마 항소심 재판부가 어디 눈치 보지 않고 법과 양심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2년. 네. 그래서 저는 1심이 아마 거기서 별 차이 안 날 거다. 저는 벌금형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 보고요. 아마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되지 않을까. 형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제가 말하면 보통 반대로 되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가지 마. 알겠습니다. 네. 형님 요즘에 바쁘세요? 네. 갑자기 왜? 아니 또 이따가 네. 또 어디 스케줄 있다고 간다고 네. 요즘에 그냥 아주 TV만 켜면 나오는 그런 그건 이슈가 아니고 됐다. 월요일만 조금 예, 바쁩니다, 여러분. 월요일만 조금. 네. 또 그렇습니다. 그래도 뉴스 캐비넷에 충실해 주세요. 당연하죠. 이준을 낳아주고 네. 키워준 캐비넷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구급김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